어두운 거리를 나 홀로 걷다가 밤하늘 바라보았소. 어제처럼 별이 하얗게 빛나고 달도 밝은데 오늘은 그 어느 누가 태어나고 어느 누가 잠들었소. 거리의 나무를 바라보아도 아무 말도 하질 않네. 어둠이 개이고 아침이 오면은 눈부신 햇살이 머리를 비추고 해밝은 웃음과 활기찬 걸음이 거리를 가득 메우리. 하지만 밤이 다시 찾아오면 노을 속에 뿔뿔이 흩어지고 할 일 없이 이리저리 헤매다 나 홀로 되어 남으리. 야인 어깨 너머로 무슨 소리 들려 돌아다 보니 아무것도 없고 차가운 바람만 얼굴을 부딪고 밤이슬 두 눈 적시네. 나 혼자 눈 감는 건 두렵지 않으나 헤어짐이 서러워. 쓸쓸한 비라도 내리게 되면은 금방 울어버리겠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재필입니다. 원일도 이제 성지영 기자의 어떤 개인 사정으로 제가 또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 네. 달라진 거 없어요, 저. 머리를 머리, 이발하셨나요? 네, 그렇죠. 이 자리에 앉으니까 좀 무게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자리의 무게감. 그래서 오늘 살짝 또 머리를 했죠. 자리는 무겁지만 머리는 가볍게 하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너무 추웠어요, 그죠? 그렇죠. 날씨가 계속 뭐 따뜻하진 않았지만 이 네, 정도로 네, 춥진 않았는데 오늘 제가 코트 입고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패딩을 입고 나올 걸 후회를 했습니다. 한 토요일까지는 추운 것 같아요. 한 일요일까지 조금씩 네. 일요일부터 기온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신청곡 소개를 좀 네. 해주세요. 네. 심은정님의 신청곡이었죠. 산울림의 독백. 저희가 아까 크게 틀고 같이 즐겼는데 방송 못할 뻔했습니다. 굉장히 나른해지더라고요. 굉장히 몸이 긴장이 풀리면서 굉장히 텐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네네. 아무튼 뭐 저녁에 잠이 좀 안 오실 때 틀어놓으면은 좀 굉장히 수면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그래 이런 저녁에 좀 어울리는 노래긴 했어요. 그렇죠. 좋은 우리 노래. 뭐 산울림 워낙 또 명곡이 많고 그래도 좋은 노래 소개해주신 또 신문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뭐 많은 분들이
아 빌로바 TV님 나 이걸 읽고 가고 싶어요. 노재필 기자가 잘생겨 보이는 거 처음이래요. 아, 고맙습니다. 처음이라뇨. 네네네. 네. 칭찬이시니까 네, 그렇죠. 감사하시고. 네. 자 그럼 오늘 정치 수다 떠나러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수다를 이끌어갈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네네네. 세안님 어서 오십시오. 딸기 셋이 앉아 있으니까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철없는 손자입니까? 손자는 아니고 그냥 철없는 아들, 네. 조카. 지금 방에서 게임하는 조카. 네네. 자, 오늘 이제 전두환 씨 사망이 오늘 가장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이제 큰 뉴스였는데 그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그 반응들이 있어요. 일단 오늘 그 사망 소식보다 간단하게 뭐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네. 일단 뭐 전두환 씨가 지병 때문에 결국 이제 오늘 오전에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망을 했으면은 전직 대통령 같으면 뭐 추모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추모의 목소리보다는 오히려 죽음 네. 자체가 유죄지 않느냐 네. 하는 이제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뭐 주자들 간에는 또 행보가 사뭇 다르고 또 청와대도 지난번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때하고는 사뭇 다른 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가장으로 치러진 전 노태우 대통령 그 조문은 안 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안 간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건가요?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좀 안 되겠죠. 조문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은 비서실장, 정무수석 보내서 조문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나왔고 청와대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네. 네. 공도 있고 과도 있다라고 해서 공과를 다 평가를 했지만은 이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청와대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의례적인 입장, 고인의 명복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다. 라는 이제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조화 또 그리고 조문도 없다. 보내지 라는 이제 않겠다. 그런 뭐 이렇게. 입장입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오늘 이제 그 정치권 반응과 관련해서는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어떤 간다고 했다가 또 안 간다고 하고 좀 그래서 약간 해프닝 같은 게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네, 한마디로 오락가락 행보죠. 네. 그렇죠. 네. 윤석열 오락가락 했죠, 후보는 네. 이번에 조문 관련해서 또 오락가락 해가지고 한참 또 정치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네, 전두환 씨에 대해서 찬양 발언,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다. 네. 5.18 빼고 또 뭐 12.12 군사 반론 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개사과까지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5.18 광주 민주화 묘지 참배하면서 사과하려고 그랬지만 결국 이제 유족 광주 시민들 반대해가지고 참배를 못했고 일방적인 그런 본인의 사과 메시지만 던졌는데 이번에 또 애초에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시간 전에 조문하겠다. 인간적인 도리하겠다라고 그렇죠. 네. 했다가 이제 또 공보실 입장 통해서 조문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아마 이제 조문하기로 했다가 조문하지 않기로 한 이유 결국 이제 대선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전두환 씨 찬양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를 던졌는데 네.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네, 인식이 좀 네,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번에 또 본인이 조문을 간다라고 만약에 끝까지 갔으면은 그러면 지난번에 사과가 다 거짓 아니냐라는 네.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광주, 호남의 민심이 등을 돌릴 것이고 또 중도에서 등을 돌릴 것이니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결국은 2시간 만에 오락가락 본복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뭐 기사를 봤더니 혼자만 갈 것 같으니까 안 했을 것 같다는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나홀로 조문. 네, 나 홀로 좀 갈 것 같으니까.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제 추모의 메시지가 아니라 질타의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네. 강력한 이제 질타의 메시지를 내놨죠. 대표적인 것은 이제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다. 그러면서 호칭을 아예 전두환 씨라고 호칭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아직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관련자들 지금이라도 양심선언 해야 된다라고 양심선언 촉구를 했고요. 심상정 네네. 정의당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성찰 없는 죽음은 그 자체가 유죄다. 라는 이제 그런 아주 강경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국가장 얘기는 아예 입에도 올리지 말아라. 네. 그렇죠. 라는 이제 네.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5.18 진상규명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책임자 처벌 돼야 된다라면서 중단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했고요. 그리고 여영국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를 질타했어요. 네. 전두환 군부 독재 찬양한 수구 세력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직격탄을 던졌고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두환 씨가 죽음으로 인해서 형사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종료가 됐지만은 아직 민사적 소송이 남아 있고 그리고 역사적 단죄도 남아 있다. 그리고 진상 규명도 남아 있다라는 세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사실은 뉴스데스크에서 이제 전두환 씨 사망 관련 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10분 좀 당겨질 거예요. 저희도 이제 조금 10분 미리 좀 길게 못하지만 지금 본방까지 18분 남았다고도 표시가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평소보다 네. 좀 시간 짧아요 오늘. 그래서 데스크가. 그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된 뉴스는 저희가 뉴스데스크에서 또 많이 다룰 거니까 거기서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선 전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른바 삼김 삼두 체제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그 강력하게 반발하는 기사들이 오늘 많이 나왔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그 맥락을 좀 짚어주세요. 제가 볼 네네. 때는 뭐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로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아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어떻게 했냐면 이제 김종인, 네. 김병준, 김한길 이 삼두 체제, 네. 이른바 뭐 신상김 그렇죠, 그런 그렇죠. 체제라고 언론에서 명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82살이거든요. 이분들은 67, 8. 네. 그 급수가 다르다. 아.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친구들하고 동급이냐? 나는 원톱 해야 되는데. 자존심 네, 엄청 네, 상한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게 첫 번째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헤게모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탑 총괄 선대위원장, 내가 전권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지휘해야 된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네. 용인술의 특징이 이분에 네네. 일단 서로 상호 견제를 좀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 삼두 체제로 해서 세 명이 좀 상호 견제를 해서 권력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두 사람의 생각이 충돌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구체적인 인선과 역할과 관련해서도요. 장제원 비서실장을 꼭 시키고 싶은 네. 그런 윤석열 후보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장제원 비서실장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좀 중용해서 원탑의 총괄선대본부장으로, 그래서 원탑 총괄선대위원장, 원탑 네네. 총괄선대본부장,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정권 휘두르는. 그런데 임태희 이 총괄 본부장 같은 경우도 원오브 댐으로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하니까 야 이거는 내 생각하고 좀 전혀 다르지 않느냐 라면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한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선 전략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뭐 김병준, 김한길 또 반문 빅텐트로 쫙 가서 메모드급으로 승리하겠다라는 것인데 아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 바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보수와 완전 절연된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를 원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개혁의 방향은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와 전혀 다른 새로운 보수 개혁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여기에 자신과 함께 김한길, 김병준 그러면 전혀 메시지가 과거로 회귀하는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이 세 가지 때문에 강경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갈등 상황이 계속되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하고 한 배를 안 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미 굿바이 이미 못봤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별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 두 사람의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수위를 넘었어요. 네네. 넘었죠. 일단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이상 나한테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렇죠. 오늘 그 얘기했죠. 기자들에게 네. 나는 이제 내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네. 즉 그 얘기는 뭐겠어요? 선대위에 합류 안 해. 네네. 실제로 이준석 대표에게 내 이름
선대에 명단 올리지 마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의 반응도 굉장히 싸늘해요. 네. 뭐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양반 말씀 나한테 묻지 마라. 오호. 그러니까 이 그 얘기는 얘기도 뭐 사실 센 얘기예요, 상당히 사실. 심각한 얘기 아니겠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오케이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없어도 내가 투톱으로 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승리할 수 있어.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캠프에서는 더 심한 얘기가 나왔어요. 상황을 모시고 선거 치를 수 없다. 아 이건 너무 심한 얘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더 심한 얘기도 나왔어요. 뭐가 이렇게까지 지금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다는 얘기는 후보를 사퇴시키라는 얘기가 똑같다. 이건 뭐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건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막말이죠, 막말. 네. 그래서 기싸움은 이미 수준이 넘었고 네, 결별 네, 수준이고 그러면 두 사람이 다시 합칠 가능성이 있느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여지를 두시더라고. 언제? 네. 한쪽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한쪽에 무릎을 꿇을 때. 근데 과연 자존심 센 두 사람 어느 한쪽이 무릎을 꿇겠느냐? 제가 볼 때는 무릎 꿇지 않으면 이제 이 상태로 바이바이 뭐 그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채팅을 안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푸대 외전판이라고 굉장히 실망하고 계셔가지고 녹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마이크송님이 확실한 손절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손절. 손절. 그리고 신문장님께서는 그 어른도 아니고 그 양반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양반은 좀 놀랍네요 진짜. 아 저보다 독심술이 더 아주 예리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저희의 이 피터팬 분들이 굉장히 예리하시고 샤프하네요. 샤프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지금의 뭐 윤석열 후보의 선택 과연 이게 잘한 거냐? 왜냐면 저는 얼마 전에 그 재밌는 기사가 뭡니까 누구죠? 전 의원 네. 이재호 전 의원이 라디오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렇게 선거에 무슨 킹메이커의 어떤 귀재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길 만한 곳에 가서 쓰는 재주가 있는 거지. 막상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또 킹메이커면 한 번이면 되지. 이 사람 저 사람 킹메이커 말이 되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과연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을 결별을 했다고 하면 이 선택이 과연 잘한 거냐? 이건 뭐 아직 평가하기 좀 이를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패착일 것 같아요. 패착이다. 네, 두 가지 이유인데요. 네네. 하나는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만큼 탁월한 사람은 현재 보수 쪽에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필적할 만한 사람은 이제 민주당 쪽에는 이해찬 전 대표 쌍벽을 이루죠.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현재까지 스코어는 2대 0으로 이해찬 전 대표가 이겼어요. 네. 1988년도 관악선거에서도 이겼고 그렇죠.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했죠. 압승했죠. 자 그런데 보수에서만큼은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서 전체 대선 판세를 보는 눈, 전략을 세우는 그런 능력, 그리고 전체 선대를 장악하는 이런 능력, 이 세 가지 점에서는 김병준, 김한길 이 두 사람은 아예 급이 다르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가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그런 표심은 뭐냐면은 변화와 개혁, 혁신이에요. 그게 근거가 뭐냐면은 영선의 이준석 대표가 처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거든요. 그리고 전혀 윤석열 후보. 그렇죠. 정치 경험이 없는 영선의 대통령 후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두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보수를 대혁신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대신에 김한길, 김병준 그리고 플러스 기존의 보수 세력 중진들 다 안고 가겠다. 이거는 보수와 혁신, 보수의 혁신 계획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패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제 지지율 상승하다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없어도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항상 나는, 문제예요. 그게 오만해지는 거지. 그런 오만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선택을 했는데 앞으로 모르겠어요. 지지율이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좀 하락 정도가 아니라 추락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다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가서 손을 내밀지. 근데 그 다음 문제
손을 내밀면 잡아줄 것이냐. 잡아줄 것인지 네. 이 두 가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그리고 문제는 그때쯤 돼서 손을 내밀어 잡고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보기 식상해요. 그렇죠. 내미는 것 자체가 좀 네. 보기 그렇죠. 네, 식상 포인트. 아니 근데 잠깐만요. 댓글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저를 자꾸 권순표 선배랑 비교하고 계신데 굉장히 제가 불쾌하기 때문에 그런 채팅창에 서로 별로 권순표 네. 급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아니 제가 급이 낮죠. 좀 급이 아, 낮다 이거지. 제가 낮고 높으신 분이니까. 또 그렇게 네. 해석하면 됩니까? 제가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예, 네네. 높은 급 감히 어떻게 권순표 선배랑 저를 비교를 해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반어적으로 기분 나쁘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진담인지. 시청자분들이 해석해 주실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뭐 배종욱급으로 그대로 봐주십시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또 부담되는 게 또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승민 전 뭐 경선 후보나 홍준표 전 후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선대위에 합류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에요. 예. 역시 이제 내부 분열이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컨벤션 효과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은 네. 역시 첫 번째로 이낙연 후보의 그렇죠. 사실상의 네. 경선 불복.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경선 승복했지만은 흔쾌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경선 후유증이 후유증이 있으면서 있었죠. 대장동 겹치면서 완전히 네, 역컨벤션 네. 효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을 윤석열 후보도 똑같이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이제 경선할 때 2등이 누구였습니까? 홍준표. 네. 그렇죠. 3등이 누구였습니까? 유승민. 네. 근데 2등, 3등 후보가 다 지금 선대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뭐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있다가 네, 어제 경선 주자들하고 오찬 회동을 했는데 네. 일단 그림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2등, 3등이 다 참여를 안 했어요. 아. 그리고 뭐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원희룡 후보 네. 경선 후보도 참여 안 했고 네. 또 황교안 전 대표도 참여를 안 했어요. 상당히 좀 원팀의 그림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가장 태풍의 눈은 누구냐면 역시 홍준표예요. 네. 왜냐? 그렇죠. 홍준표 2030 2030. 세력을 가지고 지금 독자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뭐 일문일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문홍답하는데 2027년 대선 때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삼수에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강력하게 풍겼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 좀 도와줄 거냐 했더니 내가 마이크 잡을 명분이 너무 없어. 왜? 흠결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 그렇죠. 이건 상당히 센 상당히 얘기예요, 좀 그거는. 예. 네, 그거는 너무 그건 아니겠습니까? 뽑지 말아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이거 상당히 네, 심각한 얘기인데 자 그래서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문제 여기다가 홍준표, 유승민 이 네. 삼각 파도가 나오면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 나오지 않을까 좀 염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오늘 퀴즈 산책은 사실 거의 못할 것 같은데 짧게 가야 네, 돼요. 민주당은 이제 매머드 선대위를 이제 전면 대격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배경은 이대로 가면 지니까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싹 바꾸자. 후보 예, 빼고 예. 싹 바꾸자. 그래서 네네네네. 송영길 대표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까지 또 그렇죠. 169명 국회의원 전원이 전면 쇄신 권한 이재명 후보에게 위임하겠습니다. 라고 나온 겁니다. 네. 네. 그 네. 점포도 벗어 던졌더라고요. 파란색 그 민주당을 상징하는 점포도 이재명 후보가. 네, 그게 민주당 점포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 점포를 벗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나는 이제 차별화. 민주당 후보 아니다. 네. 이재명만의 라는 얘기. 차별화를 근데 민주당 쌓겠다. 후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뭐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이라고 민주당이다라고 본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색깔인 파란 색깔 보면은 특히 2030 이 젊은 층이 경기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이제는 네 알겠죠. 그게 포인트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민주당 점퍼 파란 깃발이 아니라 이재명의 깃발로 내가 차별화해서 대선에 승리하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시 진영 대 진영 그리고 세력 대 세력 당 대 당으로 나가면 불리한 거예요. 왜냐? 지금 정권 교체율이 정권 교체 10% 포인트나 우세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깃발로 이재명 대 윤석열 그래서 인물 대 인물 구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그럼 대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서 선택하겠느냐라고 했더니 능력과 경험을 보겠다 25%. 그리고 정책을 보겠다가 25%. 그리고 소통과 화합을 보겠다가 20%. 그리고 도덕성이 17%. 마지막으로
소속의 당을 보겠다는 거는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인물론이 그러네요. 대선이 그렇죠. 원래 사실 인물론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선거잖아요, 원래가. 그렇죠. 이재명 네.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인물 대 인물로 가면은 윤석열 후보한테 안 밀린다. 왜냐? 네. 나는 행정 경험도 있다. 성과도 있다. 그렇죠. 근데 상대는 정치 초년병이다. 음. 그리고 내도 흠결이 굉장히 많지만은 윤석열은 더 많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배종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거 있었잖아요. 그 저기 프롬프터 안 나와가지고 그 침묵의 그 그렇죠. 한 그렇죠. 제가 그거 거의 2분 가까이 상당히 두리번 어떻게 보면, 했는데 예. 그것과 관련해서 참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프롬프터 없죠. 그렇죠. 네, 또 근데 이재명 후보는 프롬프트 없이 해버렸어요. 없이 했죠. 지금 배종호도 네, 프롬프트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없이 하고 있어요. 프롬프터 살 돈이 없어요, 저희가. 네. 그래요? 돈만 주면 그럼 프롬프트 나옵니까? 오히려 없는 게 편하죠. 저희 없는 게 편해요. 왜냐면 저희 애드립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네. 상당히 실력 뛰어나군요. 아, 그렇죠, 그건 그렇죠. 아닙니다. 예. 자, 그 민주당 선대위 개편 방안을 한 두 문장 정도로만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첫 번째 슬림화, 슬림화. 가볍게. 네, 네, 그래서 가볍게.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네네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네. 그 두 번째는 역량 위주로 배치하겠다. 뭐 선수, 뭐 문이 필요 없다. 실제 역량으로. 역량이 있으면 초선도 좋다. 네네네. 그리고 2030 네. 또 그리고 또 외부의 전문 인사도 기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현장성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진들, 현역 의원들 당에만 있지 말고 당에 내려가라. 표가 없다. 네, 네. 현장에 표가 있다. 다 내려가라. 그래서 이재명이 돼서 홍길동처럼 뭐 음. 손오공처럼 이재명이 돼서 직접 이재명 후보의 정책 메시지 쳐라. 그리고 국민들 접촉하고 현장에서 붐을 일으켜서 지지율을 반등시키자라는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네. 우리 배종호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같은데요. 오. 근데 이제 효과가 나올지는 그렇죠. 이제 여론조사가 뭐 좀 움직여야 되겠죠. 예.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역시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두 사람이 좀 현장에서 띄워주면 전남, 그렇죠. 이낙연, 아. 전북 그리고 정세균 이 두 사람이 음. 뛰면은 호남표가 결집할 것 같고요. 그렇죠. 호남표가 결집하면서 또 전통적인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가장 빠른 그런 반등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배종호의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 저기 이제 후보들 그 배우자분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 그 김혜경 씨 네. 그분은 이미 먼저 이렇게 나오셨어요. 지난번에 그 야구장도 같이 가고. 네, 야구장 네, 갔죠. 그거 특징이라고 할까? 뭐 어떤 특징은 제가 볼 때는 인꼬부의 인꼬 모습을 후보 보인다. 모습. 예. 왜냐 행동을 보면요 막 귓속말도 하고요, 예, 허리도 그렇죠, 끼안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팔짱도 끼고요. 그럼 왜 이렇게 인꼬부 밀착 행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왜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낙상과고 관련해서 낙산 사고 관련 가지고 뭐 온갖 이재명 유언비어들이 후보가 있으니까. 때렸다라는 네네. 그런 네네. 가짜 뉴스가 막 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모 여성 배우하고 스캔들이 돌아가지고 상당히 좀 여성 표심에서 좀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인꼬 부부 그렇죠. 애정 어린 모습을 통해서 여성 표심을 좀 움직이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이 담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있는데 네네. 또 하나 있는데 네. 뭐냐?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안 전혀 안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수사 중이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는 좀 이상하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아, 인꼬 부부인데 일부러. 그런 이제 일부러. 대조 네. 효과도 좀 노린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배종호의 생각입니다. 예. 김건희 씨는 진짜 수사 때문에 안 나오는 걸까요? 김건희 씨는 왜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캠프에서 전략적 판단한 것 같아요. 나오면 손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김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수사 중이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예. 네. 관련자들 지금 5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누가 됐냐? 도이치모터스 그렇죠. 공범 회장 권오수 네, 네. 그리고 이른바 주가 조작과 관련된 선수들 네. 주가 조작했던 선수 4명 그 중에는 김건희 씨의 10억 원이 담긴 증권 계좌를 직접 관리해줬던 네. 그런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순서는 김건희 씨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 씨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줄리 의혹도 있지, 그다음에 허위 경력 의혹도 있지, 그다음에 뭐 논문 표절 의혹도 있지. 이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일파만파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은 못 움직인 것 아니냐. 그러나 결국은 언젠가 등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등판의 시기를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그 정말 그 뉴스가 일찍 들어가는 게 너무 한스러울 정도로 너무 네. 재밌게 많이 재밌죠. 얘기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네. 끝나고 저랑 한 20분 정도 더 얘기하시죠. 뭐. 알겠습니다. 네. 그 퀴즈탄 책은 자막으로 그냥 후딱후딱 한번 내보내주세요. 예. 네. 일단 저희가 오늘 그 했던 전두환 씨 관련 뉴스가 많아서 일반 뉴스가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좀 보실만한 뉴스가 많이 있으니까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뵙는 걸로. 아쉽지만 교수님은 다음 주에 뵙고. 네. to be continued. 그렇죠. 오늘 못다한 얘기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네. 본방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